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풀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이 달러라는 부분에서 채권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도 동일합니다. 미국이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하면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뭐 동일한 의미가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폭락합니다. 당연하겠죠. 발행량이 많아지면 가치는 폭락하는 건데요. 이 뒷부분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달러가 폭락하긴 하는데 유로화, 엔화 등등 각국의 다양한 통화 가치는 더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에 있죠. 방점은 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폭락했냐 안 했냐는 사실 이 가치라는 것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가치는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더에 더 방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달러를 많이 풀면 각국의 통화 다 당연히 더 달러보다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뭐 천연 자원이 있는 나라, 확보된 나라, 뭐 사우디를 비롯해서 뭐 브라질, 중남미 등등 몇 개 나라가 되겠죠. 뭐 이런 천연 자원이 확보된 나라의 통화가 그렇게 평가절하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가치가 급부상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천연 자원이라는 것은 에너지죠.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있다고 뭐 부자 나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조금 논리를 확대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무역 점유율이 되겠죠. 그다음에 천연 자원, 나머지는 국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역 점유율은 식량 확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식량이죠. 그다음에 천연 자원은 에너지입니다. 국방은 군사력이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가 패권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가 패권국이었고 지금 유일하게 미국만 가능하죠. 인류 역사상 이 패권국이 아무런 전쟁 없이 본인의 패권 지위를 얌전하게 넘겨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달러의 가치를 논할 때 이 세 가지 주요 요인, 미국의 국방력, 군사력을 결코 빼놓지 말아야 하는데요. 뭐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풀면 무한정 화폐를 발행한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냐? 뭐 당연합니다. 나라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뭐 적어도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뭐 틀리진 않습니다. 물론 발권력을 남발하게 되면 언제든지 지나친 인플레이션에 유발할 가능성은 늘 도사리고 있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전 세계로 전가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고통을 전 세계가 함께 나눠 갖는다는 것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 부채죠. 이 빚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08년 위기 이후에 더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미국의 자본주의 균형 재정이 아니고 적자 재정을 기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단번에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지난 코로나처럼 직접 개인들에게 돈을 꽂아주는 것만 아니면 인플레이션은 큰 우려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 08년도 이후 양적 완화를 통해서 본원 통화는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M2라고 볼 수 있는 실질 유동성 파생 통화의 증가폭은 특별히 가파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파생 통화가 뭐 줄었다는 뜻은 아니고 똑같이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돈을 풀었다고 해도 뭐 지금 본원 통화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게 그대로 지금 파생 통화 시중의 유동성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인은 연준이 다양한 정책, 제도를 통해서 은행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3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코로나 때는 달랐죠. 은행의 유동성이 공급된 게 아니고 개인들에게 직접 꽂아줬습니다. 이로써 생겨난 게 이번 인플레이션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온 건 이렇게 빠르게 공급된 유동성 때문입니다. 뭐 이거를 제때 걷어들이지 못하게 되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인데요. 사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 게 있습니다. 세금이죠.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쉽고 빠르고 정확한데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부채가 늘어야 자산 가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성장을 해요. 이게 균형 재정이 아닌 적자 재정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궁극적으로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일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적자 재정에 들어선 재본 방침은 방향을 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주류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따라서 혼자만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빛으로 쌓아 올린 경기 뭐 마냥 위태롭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이런 논란은 경제학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고요. 균형 재정만으로는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화폐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을 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성장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혹자들이 주장하는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화폐 시스템의 대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화폐 시스템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전에 지금의 미국의 지위,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무역 거래의 영향력, 군사력, 등등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그 등에 올라타서 자산을 빠르게 늘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다면 지금 왜 연기금 보험사 등이 대형 기관들이겠죠? 채권 매수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죠? 채권 매수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나가 아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라는 그 현상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럼에도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았냐, 채권 가격이 그렇게 빠르게 반등하지 않았지 않았냐라고 의미를 설명드리면 사실 내일 금리죠. 내일 내릴 만한 금리, 내일 금리 가격이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오늘 못 내릴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왜 지금 본격적으로 모든 자금이 채권에 쏠리지 않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바로 혹시 모를 경기 침체라든지 급격한 금융 위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인 위기에 봉착을 한다면 그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불가피하게 자산을 매각하겠죠. 들고 있던 채권을 대량 매도할 것입니다. 즉 채권과 주식의 급격한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이죠. 다만 채권의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폭락의 정도가 조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빠르게 더 강하게 일어난다면 오히려 채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금융위기는 채권 시장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주요 선진국들과 달러 스와프를 체결을 했고 또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죠. 대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채권 가격의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이 자산 매각, 대량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사들의 채권 매수의 의향은 상당히 저는 공격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앞으로 계속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채권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